맹자 양해왕상. 이익보다는 의리를. 맹자가 양해왕을 접견했다. 왕이 말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죠?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십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선비와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만승의 부유함을 지닌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부유함을 지닌 가문에서 나오게 마련이고, 천승의 부유함을 지닌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부유함을 지닌 가문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임금이 지닌 만승의 부유함 중에서 천승의 부유함을 복록으로 받거나 임금이 지닌 천승의 부유함 중에서 백승의 부유함을 복록으로 받았다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약 의리를 뒤로 돌리고 이익을 앞세운다면 더 많은 것을 빼앗지 않고는 만족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됨이 어진데도 자기 어버이를 버리거나 의로운데도 자기의 임금을 경시하는 자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셔야지 어째서 이익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해설. 맹자 전편을 일관하는 인의 중시의 사상이 잘 드러난 구절이자 맹자 사상의 강령을 제시한 부분이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혈연적 결속력에 기초한 정법적 봉건 제도가 붕괴되면서 분열상이 심화되던 시대였다. 정치의 구심점인 천자의 힘이 약화되어 권력의 원심 분리작용이 가속되는 상태에서 패자의 지위에 이르는 빠른 길은 부국강병을 가능하게 해주는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부국강병이 추구하는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 독자적인 방안을 가진 여러 이론가들이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구매해줄 제후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맹자는 그들 중에서도 정치가이자 이론가로서 두드러진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공자 이래 유학이 지향하는 정치의 요체는 도덕적 사회를 목표로 하는 어진 정치 혹은 덕치이다. 그것은 곧 통치자가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 모범이 되어서 백성을 덕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맹자 역시 이러한 유학적 입장에서 당시의 풍미한 이익 추구의 풍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모든 제후들이 한결같은 관심은 부국강병이라는 목표와 그것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이익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관되게 이익보다는 인이라는 도덕적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함을 강조한 맹자에게 돌아온 반응은 한마디로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상론입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은 인의 도덕의 이상론이 부국강병을 위한 이익의 추구가 지배했던 현실 속에서 처할 운명의 전주에 해당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맹자의 길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왜 맹자는 당시 상황에서 인기 없는 인의 중심의 유학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현실에 뛰어들어서 팔아보려고 그처럼 분투했을까? 또 당시에는 그처럼 인기 없었던 유학이 어째서 중국을 포함한 동양의 전통사회에서 정치와 사상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를 얻게 되었을까?
즐거움은 백성과 함께. 맹자가 양해왕을 접견했다. 마침 양해왕은 정원 연못가에 서서 기러기와 사슴들을 돌아보면서 옛날의 현자들도 이러한 것을 즐겼습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대답했다. 현자가 되고 나서야 이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지. 현자가 아니면 비록 이러한 것들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즐길 수 없습니다. 시경에는 문왕 때의 일을 노래한 영대를 짓기 시작하여 설계하고 측량하고 백성들이 작업하여 채 하루가 안 되어 그것을 완성했다. 영대를 만듦에 문왕이 서두르지 말라고 해도 자식이 아비의 일을 돕듯이 백성들이 달려왔도다. 다 만들어지고 문왕께서 영유에 머무니 사슴은 느긋하게 앉아있네. 사슴은 살쪄서 윤택하며 흰 기러기는 희리희었도다. 문왕께서 영소가에 머무니 영소에 가득 찬 물고기들이 뛰어놀았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왕은 백성들의 힘으로 누대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누대를 영대라고 부르고 그 연못을 영소라고 부르며 그곳에 사슴과 물고기와 자라가 있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옛날의 현자들은 이처럼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했기에 진정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경의 탕서에는 폭군, 거래 일을 기록한 이 해가 언제나 없어지려나 네, 너와 함께 망하련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처럼 임금을 저주하여 차라리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면 비록 누대와 연못이 있고 거기에 새와 짐승이 있다 한들 어떻게 혼자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진 정치가 아닌 50보 100보. 어진 정치가 아닌 50보 100보. 양해왕이 말했다. 과인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한해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곳의 백성들을 하동으로 이주시키고 떠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곡식을 그곳으로 옮겨 주었으며 하동 지방에 흉년이 든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정사를 살펴보면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줄어들거나 과인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둥둥북이 울리면 나아가 병기날을 부딛다가 패색이 짙어져 방패를 버리고 무기를 땅에 끌면서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간 후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간 후에 멈추었습니다. 이 경우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을 보고서 비겁하다고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옳지 않습니다. 단지 100보가 아닐 뿐 도망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그 이치를 아신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이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하면 곡식이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해지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못에 넣지 않게 하면 고기와 자라가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해지며 도끼를 적절한 때를 지켜 살림에 들여놓게 하면 제목이 다 이루 쓸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해지게 될 것입니다. 곡식과 고기와 자라가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고 제목이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면 백성들이 산 사람을 복량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매 유감이 없게 됩니다. 산 사람을 복량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매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다섯모 넓이의 집 둘레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노인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과 돼지와 개 등의 가축을 기름에
그때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무 넓이의 밭을 농사 짓는데 일손 바쁠 때를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상서에서의 교육을 엄격하게 시행해 효도와 공경의 의미를 거듭해서 가르치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70세 된 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하고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양식이 넘쳐나서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는데도 거두어 저장해 둘 줄 모르고 흉년의 양식이 부족해서 길에서 굶주려 죽은 시체가 있는데도 창고의 곡식을 풀어 나눠줄 줄 모르다가 사람이 굶주려 죽게 되면 나 때문이 아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이 죽였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왕이 흉년을 핑계 삼지 않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왕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해설. 우리가 흔히 쓰는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로서 맹자의 특기인 촌철살인의 풍자와 비판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맹자는 정치의 유형을 왕도와 패도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왕도는 왕이 도덕적인 마음에 의해 백성을 배려하고 위하는 정치인, 반면 패도는 힘으로 백성을 강제하면서도 도덕적 배려를 하는 척 꾸미는 정치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맹자는 해왕이 수재를 당한 백성에 대한 구휼 정책을 예로 들며 백성을 위하는 왕인 척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던진 미끼일 뿐이며 따라서 해왕의 정치 역시 이웃나라의 포갑적인 왕의 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50보 100보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라는 말에서 이미 맹자의 해왕에 대한 평가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사람 잡는 정치. 양해왕이 과인은 기꺼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맹자가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맹자가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맹자가 말했다. 지금 왕의 주방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돌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니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부모인 왕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면 백성의 부모다움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자께서는 처음으로 장례식에서 순장에 쓰는 인형을 만든 자는 후손이 끊길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본따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 양해왕이 말했다. 예전 우리 진나라가 천하에서 가장 강성했다는 것은 선생께서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인에 대해 이르러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패해서 내 큰아들이 죽었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땅을 700리나 빼앗겼고 남쪽으로는 초나라에 패배하여 모욕당하였습니다. 과인은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서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땅이 사방 백리만 되어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왕께서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형벌을 감면해주고 세금을 적게 하며 농지를 깊이 갈고 잘 김매게 하여 장정들이 일이 없는 한가한 날에는 효제와 충신의 덕을 닦아 집에 들어가서는 아버지와 형을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섬기게 하면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도 진나라나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에 맞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진나라와 초나라의 군주들은 왜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를 빼앗아 밭 갈고 김매서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여 부모는 추위에 떨고 굶어 죽으며 형제와 처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백성들을 고통의 구덩이에 빠뜨릴 때 왕께서 가서 정벌하면 누가 왕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말에 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왕께서는 제 말을 믿으십시오. 천하의 통일을 이룬 사람. 맹자가 양양왕을 만나보고는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멀리서 바라봐도 임금답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도 위험을 볼 수 없더군. 뜬금없이 천하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날까요? 라고 묻길래 내가 통일로 결정날 것입니다. 라고 했다네. 그러자 누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군. 나는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고 대답했다네. 그러자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더군. 나는 이렇게 대답했네. 천하의 사람들 중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벼에 싹에 대해 아십니까? 7, 8월 사이에 가물면 말랐다가 하늘에 뭉게뭉게 구름이 생겨나 기세 좋게 비가 내리면 다시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왕중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다 목을 빼고서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진정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 힘찬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통일을 이루는 방법. 제나라 선왕이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대답했다. 우리 공자의 제자들 중에는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을 이야기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서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말해보라고 하신다면 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덕망이 어떠해야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는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고서 왕이 된다면 그를 막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왕이 과인과 같은 사람도 백성을 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는 네, 할 수 있습니다. 고 대답했다. 왕이 어떤 근거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묻자 제가 호훌이라는 신하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께서 대청 위에 앉아 계실 적에 소를 끌고 대청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께서 그것을 보시고 소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다더군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피를 받아서 종에 바르려고 합니다. 고 대답하자 왕께서는 그 소를 놓아주어라. 나는 그 소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마치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차마 볼 수가 없구나 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종의 피를 바르는 의식을 그만둘까요? 라고 묻자 왕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양으로 바꿔라고 하셨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 대답하자
맹자가 말했다. 그런 마음이라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께서 소 한 마리가 아까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왕께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내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까워하겠습니까? 그 소가 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 마치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차마 볼 수가 없었기에 양으로 바꾸라고 했던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이 소 한 마리를 아까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단지 왕께서 작은 양으로 큰 소를 바꾸는 것만을 보았을 뿐이니 어떻게 왕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그 소가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측은하게 생각하였다면 어째서 소와 양을 차별하셨는지요? 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정말 무슨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내가 재물이 아까워서 작은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백성들이 내가 재물을 아까워했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맹자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왕께서 소와 양을 차별하신 것은 소는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금수를 대함에 있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차마 그것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며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주방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시경에서 남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네 라고 했는데 바로 선생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놓고 안으로 돌이켜 그 이유를 찾아봐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었는데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는데 적당하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만일 왕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제 힘은 100균의 무게는 충분히 들 수 있지만 깃털 하나는 들 수 없고 제 시력은 가을날의 짐승 터럭을 살필 수는 있지만 수레의 실은 땔감 더미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왕께서는 그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아닙니다. 고 했다. 그러자 맹자가 말했다.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게 미칠 정도로 충분하면서도 그 공적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은 것은 유독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볼 때 깃털 하나를 들지 않는 것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수레에 실은 땔감 더미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실은 하지 않기 때문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서 부캐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 남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을 위해서 안마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도 정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것과 같은 경우의 일이 아닙니다. 왕께서 왕도 정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어른을 위해 안마를 해주는 것과 같은 경우의 일에 해당됩니다. 내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어른에게까지 이르게 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아이에게까지 이르게 한다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경에서 나의 처에게 모범이 되고 형제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집안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 나아가면 사해를 보존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어 나아가지 않으면 처자조차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옛 성현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던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를 잘 미루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충분하면서도 그 공적이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유독 무슨 까닭입니까? 원래 저울에 달아보아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 수 있고 자로 재보아야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든 그렇지만 마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왕께서는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왕께서는 군대를 일으켜 군사와 신하들을 위태롭게 하고 다른 제후들과 원한을 맺은 후에라야 마음이 유쾌해지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난들 어찌 그것을 유쾌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장차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맹자가 왕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웃으며 말을 하지 않았다. 맹자가 말했다. 입에 기름지고 단 음식이 먹기 부족해서입니까? 몸에 가볍고 따스한 옷이 입기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에 아름다운 책체들이 보기 부족하거나 귀에 음악이 듣기 부족하거나 주위의 측근들이 부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왕의 여러 신하들이 그것을 충분히 공급할 터인데 왕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시기야 하겠습니까? 왕이 아니지요.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고 대답하자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만합니다. 영토를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며 중국의 중심에 자리 잡고서 사방의 이 민족들을 주무르려고 하는 것일 테죠.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서 그러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그 정도로 심하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아마 그보다도 더 심할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경우는 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뒤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서 그러한 소원을 이루려고 할 경우는 마음과 힘을 다 쓰더라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그것에 대해 들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맹자는 추나라와 초나라가 싸울 경우 왕께서는 누가 이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왕이 초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원래 큰 나라에 대적할 수 없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원래 인구가 많은 나라에 대적할 수 없으며 약한 나라는 원래 강한 나라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해 내의 땅에서 사방이 각각 천리인 땅이 9주인데 제 나라의 땅을 모두 합쳐도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할 뿐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8을 항복시키려는 것이 추나라가 초나라에 대적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이제 왕께서 훌륭한 정치를 하고 어진 마음을 베푸신다면 천하에 벼슬하는 자들을 모두 왕의 조정에서 벼슬하고 쉽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모두 왕의 들에서 농사짓게 하며 장사꾼들을 모두 왕의 시장에서 물건을 쌓아두고 장사하고 쉽게 하며 여행하는 자들을 모두 왕의 나라의 길을 통해 나가고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 군주를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 왕에게 달려와 하소연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내가 밟지 못해서 그러한 경지에까지 나아갈 수 없으니 선생께서는 내 뜻을 도와서
밝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못났기는 하지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서 항상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는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서 그로 인해 항상적인 마음도 없어집니다. 만일 항상적인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데 이른 후에 그것을 쫓아서 형벌에 처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그물질에서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질에 잡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밝은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만 하게 하여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백성들을 몰아서 선한 대로 가게 하므로 백성들이 따르기가 쉽게 됩니다. 지금은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여 풍년에는 내내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낼 여유조차 없는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익히겠습니까? 왕께서 만일 어진 정치를 시행하려고 하신다면 어째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다섯무 넓이의 집 둘레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노인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과 돼지와 개 등의 가축을 기름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들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무 넓이의 밭을 농사 짓는데 일손 바쁠 때를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상과 서에서의 교육을 엄격하게 시행해 효도와 공경의 의미를 거듭해서 가르치면 머리가 희끗한 사람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70세 된 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하고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해설. 맹자가 살았던 전국 중기에 이르면 춘추 시대 이래의 분열의 상황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그러나 사물의 변화가 한계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주역의 이치대로 분열이 깊어가는 가운데 통일의 기운도 생겨나고 있었다. 따라서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의 시대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려는 것은 당시 모든 제후들의 희망이었다. 제선왕도 그러한 관심에서 뱅자에게 춘추 시대의 패권을 행사했던 제나라의 환공이나 진나라의 문공의 통치 비결이 무엇이었던가를 물었다. 제선왕의 물음에 대해 맹자는 패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묵살하고는 진정으로 왕자가 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